조국 사면 얘기가 결국은 나왔군요. 정성호 의원입니다. 사면복권 필요하다. 결국 많은 정치권에서 조국 사면해 주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성호 의원의 입에서 사면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수감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사면. 정성호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그다음 조국 그 대표가 받았던 형, 그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뭐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거든요.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그 처벌들 이런 게 다른 일반적인 거는 너무나 불균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과도했죠, 사실. 야권을 중심으로 무언가 이 조국 혁신당과 야합이 있었던 건 아니냐, 사면을 매개로 한 이런 의혹도 최근 제기됐었는데 정성호 의원의 입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과도하기 때문에 사면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민주당이었던 조응천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후보도 내지 않고 열심히 선거운동해줬다. 사면을 기대했거나 미략 가능성. 사면으로 국민 감정 다시 건드리면 조국의 늪이 아니라 조국의 사막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 내에서 야 이거 지금 조국 사면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전희연희 의원입니다.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는 차차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랑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조국 사면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견도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식 교수님.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작년 연말 12월에 들어갔잖아요. 2년형이고 그러면 한 6개월 산 거죠. 뭐 그 안에서도 뭐 운동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사실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저는 이재명 정부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탄핵으로 들어선 정부에도 불구하고 5년 채우고 바로 정권을 우리 보수 쪽으로 내준 이유 중에 기폭제가 됐던 게 조국 사태 아니었습니까? 2019년 조국 사태 때 광화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차서 조국의 이 내로남불, 그다음에 진보의 이중성, 진보의 민낯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나왔었고 그 조국을 끝까지 끌어안고 갔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가 결국 정권을 내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른바 조국 사태. 그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우리가 또 계엄을 하고 잘못해서 또 정권을 내줬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국을 다시 사면한다는 건 뭡니까? 부활시킨다는 의미잖아요. 정치적으로 부활시킨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국민들의 좀 법감정 또 국민들의 정서는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 정성호 의원은 뭐 너무 심한 양형이 아니냐 뭐 그런 건 당연히 입시비리를 하면 입시비리야 그 정도의 그 양형 그 정도의 처벌은 감수하는 거죠. 입학 취소되는 건 당연하죠. 절차다. 부정으로 입시에 들어갔으면 입학 취소되고 학위 박탈되는 게 아닙니까? 그 김우식 당연한 교수님이 거죠. 또 대학 현지 교수시니까. 그럼요. 그건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심하다고 할 정도면 적어도 그 조국 그 사태에 대한 아직도 그 국민들의 시선을 잘 못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잘못되면요. 뭐 일부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후보를 내자는 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냈습니다. 그 안 냈을 때 결국 그 후보를 안 낸 효과가 결국은 야권의 단일화라고 하는 그 정치적 효과를 준 것이고 그것이 혹시라도 뭐 그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아니면 음으로든 양으로든 혁신당의 후보를 안 내므로써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조국 사면에 대한 일종의 기대와 또 뒷거래라고 하는 어떤 희망 섞인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후보 매수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지금 조국 전 장관 감옥에 잘 지낸다고 하니까 적어도 3분의 2의 형량은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식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교육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어떤 후보를 매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후보에 대한 얘기가 뭐 나오다가 나중에는 뭐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대표 지금 대행 체제 하에서
당을 지금 김선민 대행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부터 계속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이야기는 갑론을박이 있어 왔죠. 좀 최소한으로 좀 제한적으로 그 행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사면은 적어도 국민 통합과 그다음에 민심이 부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었을 때 인정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정성호 의원께서 완전히 개인의 어떤 생각이신지 아니면은 또 친명계 자장으로 소위 불리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부분까지 밝히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내년 연말까지 지금 징역 2년이니까 징역 2년에 피선거권 5년 그 박탈인데 내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좀 시기를 좀 잘 봐서 그때 가서 조금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 출범한 지 열흘이 채 안 된 네. 이런 상황에서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은 오늘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돼서 저희가 총리 후보자 본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출근길에 이렇게 중계진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출근할 때 기자들이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지금 총리 후보자 출근길의 현장의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물려드리고 있습니다. 9시 39분 37초를 지나고 있으니까 곧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출근할 걸로 보이는데 오늘은 살짝 좀 출근길이 좀 늦군요. 총리 후보자의 이 사인 간의 채무 의혹, 앞서 야당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 과거처럼 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총리 후보자 본인의 어떤 입장을 저희가 보도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출근하고 모습을 드러내면 입장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죠. 일단 묻겠습니다. 어떤 돈인지 말이죠.